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담화가 되길 기대하고요. 반드시 그래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궁금해하시는 또 기대하시는 부분에 관해서 또 각종 국정 현안 등에 관해서 아마 소상히 말씀 드릴 기회를 가지지 않을까. 인적쇄신은 원래 인위적으로 하는 거 아닌가요? 보통 심기일전해서 새로운 출발을 하고 2년 반이나 남았잖아요. 신뢰를 다시 받고 그런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것이잖아요. 대통령께서 충분히 숙고하시면서 말씀하실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구가 무슨 제안을 했다 거기에 대해서 뭐 하나하나 답을 한다 안 한다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기에는 제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당초에는 이달 말쯤에 최근의 정치 현안들과 관련된 입장을 낼 것이다 이렇게 알려졌거든요. 그런데 어제 밤에 전격적으로 7일 대국민 담화 그리고 기자회견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공지가 됐습니다. 화면 좀 보겠습니다. 자,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입니다. 오는 7일 오전 10시로 잡혔습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 이 부분으로 좀 나눠져요. 지금까지의 성과를 보고하고요. 향후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을 한다. 그리고 담화 발표 후에 기자들과의 일문일답, 회견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 질문 분야 등은 제한 없을 예정. 그러면 상당히 오랜 시간 진행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대통령실 관계자의 설명이에요. 일문일답을 통해 국민이 궁금해하는 모든 사안에 대해 소상히 설명을 드릴 예정이다. 자, 그렇다면은 국민이 궁금해하는 모든 사안, 최근에 불거졌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질문을 받고 답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는 건데요. 자, 우선 기자회견이 7일로 전격적으로 잡힌 겁니다.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특위위원 나와 계신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초 대통령실 관계자가 언론에 통해 설명하기로는 외교 일정 이런 걸 좀 다 소화한 뒤에 11월 말 정도 가서 뭔가 입장을 표명한 기회가 있을 것이다. 이 정도로 어제 낮까지만 해도 그렇게 알려졌어요. 저녁 때까지만 해도. 뉴스와이드 방송, 어제 방송할 때만 해도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어제 밤에 대통령실도 갑자기 공지가 나오면서 7일 오전 10시에 담화 그리고 회견이 있을 겁니다라고 나온 겁니다. 일정을 상당히 많이 앞당긴 건데 이 배경 이거 어디 있다고 봐야 됩니까? 원래 당초 계획은 아마 11월 말에 이재명 대표가 1심 선고 나오는 게 두 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두 개의 재판 결과를 보고 예. 그 재판 결과를 담화물에 담아서 입장을 밝히려고 아마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원래 재판 자체가 워낙 지금 늘어진 문제도 있고 국민적 관심사니까요. 예. 담화에 담는 게 그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앞당긴 이유가 일단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유가 최근에 그 대통령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처음으로 20%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10%대 네. 지지율. 네. 예. 10% 지지율에 되게 10% 가깝게 들리지만 19%입니다. 19, 정확하게 19가 나왔어요. 네네, 예. 19% 나왔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실에서는요, 어떤 국민들이 보내는 신호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한 모습을 보일 의무가 있습니다. 예, 그 이유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민주당 발, 그다음에 명태균 발로 해서 의혹이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계속 침묵을 하고 있고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또 당사자라고 지금 주장하는 쪽이 민주당 아닙니까? 예. 당사자라고 지금 추정되는 대통령께서 아무 말을 안 하고 있으면 괜한 억측과 오해로 정쟁만 더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일단 나와서 본인이 알고 있는 선에서 팩트 체크를 해가지고 괜한 국력 낭비를 할 필요가 없겠다. 그렇게 국력 낭비를 막자. 그런 의미에서 일정을 좀 조정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지율이 조금 영향을 줬고 네네. 최근에 나왔던 여러 가지 민주당에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 의혹 제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거를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 설명을 좀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유가 배경이 아니냐는 분석이신데요. 성시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나오셨는데요. 민주당 입장에서요. 일단 뭐 담화와 회견에서 전망되는 내용은 이건 조금 이따 좀 다뤄보겠습니다. 그건 차치하고요. 일단
담화 회견 시기를 7일로 잡은 거. 어제 이제 전격적으로 결정이 된 것 같거든요. 이 7일로 결정한 것, 이건 어떻게 좀 평가하실까요? 일단 대통령이 뭐 기자들을 만나고 국민들을 만나는 소통 행보를 늘려가는 거는 뭐 비판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예. 비판할 생각도 없고요. 그건 하셔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내용이 중요한데 내용 뒤에 다룰 것이고 예. 이게 갑작스럽게 왜 앞으로 당겼는가. 지금 뭐 저번 주에 공개된 뭐 갤럽 지지율 조사, 국정 지지율이나 아니면 민주당에서 공개한 녹취록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줬을 거라고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느끼기엔 그렇게 보이지 않거든요. 왜냐면은 그렇다면은 녹취록을 공개한 건 목요일이고 예. 그 갤럽 국정 지지율 발표된 건 금요일 오전이고 예. 그러면 충분히 대통령실에서 반응할 시간이 많았는데 아. 뭐 운영위에서 보였던 정진석 비서실장의 태도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전혀 이런 거에 개의치 않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우리는 굳건하게 갈 것이다. 뭐 지금 아무리 민주당이 의혹을 제기하더라도 국정 지지율이 떨어지더라도 우리는 하던 대로 할 것이다라는 그런 스탠스를 유지하다가 예. 갑자기 바꾸게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결국은 한동훈 대표가 월요일 날 그 강한 메시지를 좀 전뒀기 때문에 그것이 영향을 줬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그것의 압력을 느껴서 그랬다기보다는 오히려 한동훈 대표의 힘을 빼기 위해서 전격적으로 전 발표했다고 봅니다. 왜냐? 한동훈 대표가 지금 대표 측에서 계속해서 뭔가 왜 이런 거를 공개적으로 하느냐, 비공개적으로 하느냐 해도 되지 않느냐는 비판에 대해서 비공개 루트를 통해서 다양하게 말을 전해봤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다. 그렇기 예. 때문에 우리는 이걸 하는 것이다라고 주장을 해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메시지는 이겁니다. 참모진의 건의에 의해서 또 우리가 또 다룰 추경호 원내대표의 건의에 의해서 대통령이 결단을 내렸다. 이 말은 뭐냐면 이렇게 참모진이나 추경호 대표처럼 비공식적으로 조용하게 얘기를 하면 대통령은 다 들어주시는 분인데 왜 이렇게 떠들썩하게 만들어서 당정 관계가 마치 불화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만드느냐. 한동훈 대표의 방식은 잘못됐다. 우리는 이 방식대로 이렇게 기존의 정당들이 한 것처럼 조용히 하면 우린 받아줄 수 있는 대통령인데 왜 한동훈 대표 지금까지 보인 태도 잘못됐다. 이걸 지적하고 싶기 때문에 저희는 전격적으로 갑자기 날짜를 바꿔서 발표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송치훈 부장은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민주당 시각에서 약간 다른 결의 분석이에요. 예, 이준우 위원. 근데 7일이라는 이유가 특별히 그게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어차피 11월 10일 이날이 딱 반환점이거든요. 반환점이에요. 10일 전후로 하면요. 그 다음 날은 11월 월요일이고요. 예. 그 전후로 하면 11월 8일은 금요일이에요. 날짜상으로 그렇죠. 주말을 뺀다면 그렇죠. 예. 오. 8일인데 그래서 하루 차이 7일인 거니까 원래 임기 반환점이면은 대통령이 대국민 성명을 내거나 기자회견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 큰 일정에서 크게 변화가 있는 건 아니다. 그 주말 말씀드립니다. 10일이 이제 주말이 되니까 그렇죠. 그걸 피한다면은 그다음 11일 또는 네. 8일, 7일 요 정도 날짜가 그렇죠. 나온다. 네네. 또 그런 의미도 가능해 보입니다. 자, 그럼 일단 날짜에 대한 얘기를 해봤고요. 과연 그날 담화에는 어떤 내용이 담기고 질의응답이 꽤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답변들이 좀 대통령으로서 나올 것인가. 이걸 좀 짚어봐야 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오늘 같은 국민의힘 소속이지만 그동안 상당히 결이 다른 입장을 표현했던 정치인들, 2명의 정치인의 얘기가 있습니다. 내용과 관련돼서요. 들어보시죠. 임기 반환점을 둔 시점에 현안과 관련해서 국민들께 이렇게 설명드리고 또 이 오해됐던 부분은 이해를 시켜드리는 것이 대통령실의 이 책무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미 준비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은 뭐 이 눈이 올 때 빗자루를 쓰시는 스타일이 아니라 한꺼번에 장비로 제설하듯이 결단이 내려지면은 거침없이 나서게 처리하시는 스타일이시니까 국민들께 납득하시고 또 국민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실 만한 치가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자화자찬적인 메시지는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국민이 평가를 해주시는 거지 본인이 미리 앞세워서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코미디언이 청중이 웃어줘야지 자기가 웃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국민들에 대한 진솔한 사과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자, 이 정도의 전망이 지금 오늘 목소리를 통해서 나온 건데요. 어제 한동훈 대표 당 회의에서 이런 거 해야 됩니다라고 몇 가지 촉구 또는 요구 사안을 얘기를 했죠.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뭐 오늘 언론의 이제 보도에서는 뭐 5대 촉구, 5대 요구 있지만 크게 보면 저렇게 3가지 큰 덩어리의 촉구 사항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일단 사과 얘기를 꺼낸 거예요. 사과 얘기. 이게 일단 가장 먼저 나왔죠. 가장 주목받았고요. 그리고 개편 개각인데 일단 대통령실 참모진에 대한 개편과 개각이에요. 쇄신 개각. 이게 같이 가는 거죠.
그리고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대외 활동에 대한 즉각적인 중단, 여기에 더해서 특별 감찰관 임명 절차 진행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요 정도의 촉구 사항이라고 정리가 됩니다. 자, 이준우 의원. 윤석열 대통령께서 담화 및 기자회견 7일 10시 잡혀 있는 그 자리를 통해서 한동훈 대표가 어제 요구했던 이 촉구안들, 이 촉구안, 요구안들 어느 정도까지 뭐 수용이랄까요? 아니면 답변이랄까요? 어느 정도까지 나올 걸로 봐야 될까요? 우선 이제 한동훈 대표가 요구했던 것들이요. 지난번에 얘기했던 3대 요구가 있었습니다. 보궐선거 때부터 얘기했던 부분이죠. 거기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해서 했는데 그 업데이트된 부분이 좀 의아한 게요. 민주당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들을 받아서 그대로 집권 여당의 대표가 가지수를 늘려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우리 우파 쪽에서는 좀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 당내에서 이른바 이제 친윤 성향의 친윤계라고 꼽힌 정치들은 약간 그런 시각 갖고 있다는 겁니까 지금요? 예, 걱정을 좀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특히 사과를 얘기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사과를 요구한 부분을 들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민주당의 덫으로 밀어버리겠다는 거냐라고 묻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만약에 사과를 하지 않습니까? 사과를 하면 그 다음은 사과의 태도가 왜 그러냐, 사과의 진정성이 있느냐, 사과에 대한 책임을 져라 라고 계속 꼬리를 물면서 정쟁이 이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더군다나 사과에 대한 이유가 확실하지 않은 게요.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의혹과 주장입니다. 의혹과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사과를 합니까? 팩트가 나오고 혐의가 확정이 되면 당연히 사과를 해야죠. 그 정도로 지금 가기에는 사과를 하기에는 너무 지금 설익은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사과가 더 큰 국정 혼란을 일으킨다. 그렇다면 참모 개편과 개각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참모 개각은 아마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거는 대통령이 거론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왜냐하면 원래 임기 반환점 되면요, 원래 인사 개편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대통령실에서 굉장히 좀 언짢게 생각할 수 있는 게요. 왜냐하면은 지금 대통령실에서 인사 개편에 대한 안을 짜고 있을 건데 거기에 바로 앞서가지고 한동훈 대표가 이걸 꺼내서 실제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본인은 대통령 인사 개편을 하고 있었는데 국민이 보기에는 한동훈 대표가 뭔가 요구를 해가지고 그게 수용된 것 같은, 받아들인 것 같은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정을 통과해야 됩니다. 국정을 통과하면 즉 공무원 조직을 움직여야 되는데요. 그러면 공무원 조직이 눈치를 봅니다. 대통령 힘이 빠졌다. 미래 권력은 한동훈 대표에게 있다. 그럼 제대로 통치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실 입장에서 그것도 고민할 수 있다. 그렇죠. 그것도 고민인 거죠. 그런 고민이 있지만 어쨌든 원래 계획한 인사 개편이기 때문에 아마 그거는 받아들일지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대외 활동 부분과 특별 감찰관 부분이. 대외 활동은 현재 어쨌든 대외 활동 하지 않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마 한동훈 대표가 얘기한 대외 활동 자제 중에 그 외국에 나가서 외교 활동하는 동반 외교 활동 있지 않습니까? 그건 아마 포함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대외 활동 자제는 그 100% 아마 수용이 되지 않을까? 그거는 수용. 특별감찰관 부분도 좀 언급을 할까요? 특별감찰관 부분은 지금 이미 그 고비를 넘어선 것 같아요. 분명히 지난주만 하더라도 특별감찰 그 수용에 대해서 서로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특별감찰관이 중요한 게 아니다. 아니고 오로지 지금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얘기하고 있는 뭐 개헌이나 탄핵이나 또 임기 단축이나 특검이나 이런 거 이슈에 있어가지고 특별감찰관은 전혀 지금 고려할 대상이 아닌 것처럼 그래 보입니다. 자,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아까 큰 여러 가지 요구사항 중에 일부는 아마 대통령이 거론할 가능성이 있고 일부는 아닐 수 있다. 이런 분석이 2개 정도는 받아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인사 개편하고 사실은 좀 이게 이제 국민들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어느 정도 대통령이 좀 거론해야 국민들이 약간 수긍을 하고 이해하고 납득을 할까? 이거는 또 어떻게 봐요? 제 5가지 아까 중에서 한 2가지는 받아들일 것 같거든요. 인사 개편하는 거하고 김건희 행동 자제하는 거. 이거 플러스 그럼 나머지 뭐 3개, 4개 더 돼야지 국민들이 납득할까? 이건 아니고요. 5개에서 2개가 받아들여지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담화문에서 어떻게 진정성 있게 태도가 어땠느냐, 진정성 얼마나 담았느냐, 그리고 어떻게 지금 아직 전혀 좀 알 수 없지만은 김건희 여사가 혹시 잠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가능성 열어두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저렇게 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를 악마화시키는 프레임 속에서 계속 희생만 당하고 무정하고 무기력하게 있을 것이냐. 그래서 결단을 내려가지고 김 여사가 직접 나와서 대국민 유감을 밝힌다든가 아니면은 어떤 그 대통령 영부인으로서의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
제2부속실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운영 예. 방안을 밝힌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뭐 김 여사가 아니면 직접 나서지 않고 예. SNS 통해서도 할 수 있는 거고요. 서면을 통해서도 할 수 있는 거고 이런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어떤 식으로든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 말씀이. 이게 종합적으로 이제 보여짐에 따라 가지고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알겠습니다. 자, 7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에 대해서 민주당도 굉장히 주목하면서 볼 거예요. 그날은 오전 10시에. 정치윤 부의장께서 판단하기에 민주당의 그날 대통령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할 겁니다. 그거에 대한 기대치는 지금 어느 정도입니까? 어느 정도 약간 나와야 좀 뭔가 평가를 좀 할 수 있다. 이렇게 반응을 보일까요? 어느 정도 나와야 될까라고 보십니까? 일단 사실 기대는 아무런 기대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 민주당 입장에서는 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지난 그 총선을 앞두고 했던 방송대담 때 했던 것처럼 박절하지 못해 시즌 2가 될 거라고 민주당은 보고 있고요. 아마도 그 사과 요구에 대해서는 또 박절하지 못했다. 그에 대해서 뭐 유감 정도 얘기하실 것 같고 글쎄요. 그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 이거는 아마 국회로 돌릴 것 같습니다. 공을 국회에서 가져오면 하겠다. 근데 지금 친윤 의원들이 이미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통과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책임을 지지 않고 국회로 공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참모진 개편 및 쇄신 개각 이 부분에 있어서도 결국 우리가 계속 그 한동훈 대표도 주장하고 야당에서도 주장했던 것은 김건희 여사 라인, 이 한남동 라인을 정리해야 된다. 그 말은 뭐냐면 그 라인을 다 자르라 이건 문제가 아니라 김건희 여사가 그 라인을 통해서 자꾸 뭔가 이 대통령실의 그 운영에 개입하는 걸 이걸 막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단순히 그 사람들의 뭐 인사 배치를 바꾸고 그 중에 뭐 일부가 나가고 이런 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 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김건희 여사가 손을 떼는 게 문제인데 그걸 어떻게 선언할 것인가. 그걸 인정해야 손을 뗄 수 있는 것인데 인정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못할 거라고 보고요. 김 여사 대외활동 중단. 저 민주당에서는 김 여사 관련 의혹이 완전하게 풀릴 때까지는 대외 활동뿐만 아니라 외교 활동도 자제해야 된다. 한 나라의 영부인으로서 뭐 외교적 결례 이전에 지금 그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이 외교 순방을 따라가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라는 비판을 하고 싶은 것이고요. 국정기조전환은 저희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지금까지 계속 돌맞더라도 가겠다고 하시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바뀌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이 원하는 수준은 간단합니다. 아까 전에 뭐 한동훈 대표가 야당이 원하는 거, 민주당이 원하는 거를 자꾸 받아서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저희는 1번부터 5번까지 다 안 해도 됩니다. 6번만 해주면 됩니다. 6번이 뭐냐? 김건희 여사와 이 윤석열 대통령 관련 의혹 풀기 위해서 특검 받아라. 이거 하나면 되는 겁니다. 사실 뭐 인적 쇄신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특검을 통해서 의혹을 털어내라는 게 민주당이 가장 말하고 싶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안 받아줄 것이라고 저희는 뭐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별 내용 없는 아마도 박절하지 못해 시즌 2 이렇게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두 분 말씀이 아주 사뭇 달라요. 지금 평가 다르고 지금 어떤 예상도 지금 아주 다르게 예상을 해주셨어요. 자, 이런 가운데 지금까지는 날짜 얘기 그리고 과연 그날 담화와 기자회견 어떤 내용들이 좀 담길까 이거에 대한 전망을 좀 조심스럽게 해봤는데요. 근데 어제 밤에 7일 대국민 담화 기자회견 이 공지가 나오기 직전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만났다. 이게 오늘 뒤늦게 알려졌거든요. 일단 이와 관련된 설명이 오늘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대통령을 직접 만나신 건가요? 네. 저는 어제 오후에 갔었고 이런저런 말씀을 드리고 최종적으로 대통령께서 그 즈음에 결심하시고 국민들께 언론에 알린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알리기 전에 저희한테 연락이 있었습니다. 전에 추경호 대표님이 용산 대통령실에 방문해서 좀 빨리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하는데 대표님께서는 이 소식을 알고 계셨어요? 저는 몰랐습니다. 저는 언론에 보도될 즈음에 전달받았습니다. 그게 만약에 당대표가 아니라 원내대표가 중심이다라고 생각하는 거라면 착각이고 잘못된 발언이죠. 그렇지만 그런 취지겠습니까? 설마? 설마라고 얘기를 했죠. 뭐가 좀 살짝 남아있어 보이네요. 뭐 약간 동의하지 않습니다. 뭐 설마요. 뭐 약간 이렇게 반응이 나왔는데 이준우 의원. 그렇다면 7일로 날짜가 이제 정격 잡힌 거잖아요. 그럼 추경호 원내대표의 어떤 의견 제시, 조언이랄까요? 권유랄까요? 이게 상당히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럼? 저는 이 장면에서요. 정치란 무엇인가 이걸 잘 보이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란 무엇인가요? 네네. 왜냐하면은 한동훈 대표는요. 본인의 요구사항을 만나서 하지 않습니다. 언론으로 지금까지 네. 보면은
공개적인 회의 또는 본인의 이렇게 입장을 내는 차원에서 했죠. 그렇죠. 미리 예고도 하지 않고 서로 사전 교감도 없이 바로 즉흥적으로 어떤 회의장을 하거나 언론에 단독으로 흘리거나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따라다니게 뭐냐면 자기 정치하게 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오해를 받고 있을 거예요. 본인은 오해라 생각하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자기 정치하는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추경호 원내대표 보십시오. 어제 그 소통을 하지 않습니까? 비서실장 만나고 정무수석 만나면서 소통하러 갔고요. 그다음에 그분들과의 신뢰관계가 있다 보니까 대통령도 추경호 원내대표 왔다는 얘기 들으니까 온 김에 잠깐 오라 그래. 그러니까 원래는 네. 면담이 잡히는 게 아니었는데 아니었죠. 바로 네. 그 자리에서 결정이 됐다고 그렇죠. 그러죠? 실장 만나고 있다 얘기 들으니까 그래? 그러면 오라 그래. 잠깐 보자. 라고 하면서 만나가지고 전격적으로 그럼 앞당길게. 실의를 할게. 라고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정치인 거죠. 그리고 당은 당규상에요. 당 대표와 원내대표는요. 대통령의 통치에 대해서 보좌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에서 가장 충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게 추경호 원내대표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어제로 대통령의 입장 표명 날짜가 이제 앞당겨진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제 물밑에서 그렇게 어떤 의견 제시를 한 거다는 거 평가를 해주셨는데 네네. 어제 한동훈 대표가 몇 가지 요구, 5가지, 5대 촉구사항, 5대 요구사항 이거는 날짜를 잡는데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겁니까? 저는 영향 전혀 없을 거라 봅니다. 네. 없었다 그거. 네네. 그것 때문에 날짜를 치료 잡은 건 아니다. 네, 아닙니다. 야, 여기서 이제 예상컨대 성추행 부의장은 의견이 다르실 것 같은데 일단 이거 앞서서 사실은 아까도 봤지만 한동훈 대표 얘기했고요. 저는 몰랐거든요. 추경호 원내대표가 가서 만났다는 몰랐습니다. 여러분이 말씀하시니까 안 건데요. 약간 이런 취지잖아요, 지금요. 근데 과거에도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뭔가 여러 가지 모습이 있었는데 한동훈 대표가 살짝 뭐랄까요? 소외 또는 빠짐, 패싱 이런 평가가 좀 있었거든요. 그와 관련된 영상을 좀 묶어봤거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30일 대통령실 만찬 연기된 게 원내대표 라인에만 먼저 사전 통보됐다라는 보도가 나와서요. 그거 모르겠고 제가 따로 얘기 들은 건 없는데요. 제가 본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일정 있어가지고 빨리 패싱을 대통령실 만찬은 어떻게 보셨나요? 예정된 만찬을 진행하는 것이다. 제가 특별히 기준이 같은 건 없네요. 해가 다 진 상황이라서 제가 대표 표정을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연락이 있어서 함께 여러분들하고 있는 자리에 제가 잠시 갔던 것이고 또 그런 경우는 통상 있는 일로 성추행 부의자.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정치적인 신뢰는 한동훈 대표보다는 추경호 원내대표 쪽에 더 많이 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지금 상황은? 더 많이 가 있다가 아니라 추경호 원내대표에게만 가 있는 것 같은데요. 에게만 가 있다. 그럼 한동훈 대표에게는 없다. 네, 신뢰가. 없는 걸로 보입니다. 지금 사실상 거의 한동훈 대표는 야당 대표 취급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철저하게 나에게 필요한 건 예스맨이다. 나에게 불편한 이야기하는 사람, 노맨은 필요하지 않다. 내가 하고자 하는 국정 운영 방향에 동의해주고 뭔가 비판이 있더라도 그 비판을 그냥 자신들이 그냥 감수하면서 나에게 얘기 안 하는 그런 사람을 원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야당 입장에서 봤을 땐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랑 한동훈 대표를 봤을 때는 추경호 원내대표가 저 잘못된 길을 선택하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추경호 원내대표는 집권 여당 소속이기도 하지만 입법부의 원내대표 아닙니까? 입법부가 뭡니까? 민의를 대표하는 기구입니다. 대표적으로 민의를 대표하는 기구의 원내대표라면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정당 대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당의 수많은 기능 중 가장 첫 번째 기능은 국가와 사회의 연계입니다. 국민의 민심들을 행정부와 입법부에 전달하는 것이 정당의 역할인데 한동훈 대표는 그 얘기를 좀 불편하더라도 지금 전달하고 있는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한동훈 대표의 이야기, 이재명 대표의 이야기 다 똑같습니다. 정당 대표들의 이야기는 국민들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얘기가 좀 다소 불편하더라도 대통령은 계속해서 좀 더 많이 듣고 오히려 이렇게 예스맨 하고 있는 추경호 원내대표보다 계속해서 불편한 이야기하는 한동훈 대표 얘기를 더 많이 듣고 또 더 불편한 이야기하는 이재명 대표 얘기를 더 많이 만나서 들어야
국정 운영 방향이 저는 잘 될 것이라고 보고 국민들도 더 많은 지지를 보내줄 거라고 보는데 자꾸 불편한 얘기하는 야당 대표, 불편한 얘기하는 여당 대표는 만나지 않고 예스만 해주는 원내대표만 만나다 보니까 국정 지지율이 이렇게 초라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 원인을 깨닫고 지금 원인 분석을 하고 국정기조 운영 방향이나 본인의 누구를 만나야 될지를 좀 기조를 바꾸셔야 되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계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준우 의원 지금 뭐 약간 예스맨 뭐 이런 표현가 있었어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를 아버지라고 이제 모시면서 이제 친문을 전부 다 학살하고 비명 행사를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보였던 이제 이재명 민주당 비명 행사. 그렇죠.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예, 그렇죠. 그랬던 분이 이제 우리 여당에 대해서 이제 예스맨이 아니냐면서 민주당 상황이 어떤데 그런 말씀하십니까? 그렇죠. 이 말씀이세요? 예, 그런 지적이 좀 맞지 않다 생각하고요. 저희는 불편해서 안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 대표가 불편해서 안 만나는 게 아니고 신뢰 관계에서 서로 좀 어렵지 않겠느냐. 20년 맺어온 그 신뢰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같은 직장 다니면서. 예. 그랬던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많은 기대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총선 때 보여준 모습이라든가 또 당 대표가 되고 나서의 모습에서 보면은 과연 대통령하고 서로 신뢰가 있는 관계냐? 서로 교감도 없고 소통도 없고 일방적으로 한동훈 대표가 얘기를 하고 그 대통령은 그 얘기를 다음날 신문을 통해서 알게 되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아무래도 서로 얘기할 수 있고 사전에 얘기가 가능한 추경호 원내대표가 더 편하고 더 신뢰할 수 있는 관계라고밖에 볼 수 없다 말씀드립니다.